아, 글쎄. 우리 나이들 면자식들 각하면서화 룰을 보내잖아. 평생 그 애들 잘 되라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애들 한테 어떤 존재일까 싶을 때가 있지.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내게 그런 일이 생겼어. 사랑하는 들과며느리 가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 여고했단다. 그것 도재산 때문에. 참,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천히 따라와 보자. 내 이름은 최진철이야. 올해 67살이지.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 아니, 오히려 기분 좋은 날이었지. 단골 손님 이사장님, 여기 갈비 정말 맛있어요. 30년 넘게 먹어봤는데 이만한 데업 어요 하시더구나.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 자아들수오 와며느리수, 영희 가심각 한 얼굴록이 다리고 있었어. 불길한 예감이 들더구나. 아버지 앉으세요. 수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차갑고 딱딱했지.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했더니 수영이 가메모 장을 꺼내더구나. 빼곡히 적혀 있었어. 아버님,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놨어요. 월요일엔갓 은이야기 곧 뻔하셨고 화요일엔 직원 이름새 번틀리셨어. 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니. 어제는 5만 원짜리를 1만 원짜리라 구하셨잖아요. 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고요. 아니야, 그건 변명하려 했지만 수호가 끊었어. 인정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치매? 내가? 절대 그럴 리 없어. 멀쩡한데. 그런데도 이미 확신한 듯 했어. 수영이가 또 종이를 꺼냈어.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내일 오전 10시 신경과 가세요. 안 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셔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라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 내가 아는 가족은 서로 따뜻하게 보듬는 거였는데 수호 가망설이다 말했어. 가게 일도 이제 저희가 맡을게요. 쉬세요. 뭐라고? 35년 키운 가게를 피땀으로만 든 내 인생 전 부인데 고 짓부리지 마세요. 손님들한테도 피해가요. 억울하고 분했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천천히 얘기해 볼게. 25살 때부터였어. 가진 거라곤 몇만 원과 요리 자신감뿐이었지.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 적었어. 결혼도 못할 형편이었는 대회사 구조 조정으로에 고됐어. 부장님 이미 안해 했지만 오히려 시원했어. 적성에 안 맞았거든. 어릴 때부터 요리 좋아했는데 기계만 만지니 답답했지. 집 가는 길에 작은 식당 앞 울지나가는 대할머니한 분이 혼자고 기굽고 계시 더구나 힘들어 보이셨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르파파 서서 있기가 힘든 내 도와드릴까요? 그날부터 그 가게에서 일 도왔어. 돈은 안 받고 밥만 얻어먹으며 거기서 많은 걸 배웠지. 진철아, 고기는 그냥 굽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다해야 해. 고기도 생명이었잖니. 고마운 마음으로 대해야지. 할머니 말씀 가슴에 박혔어. 음식은 배 채우는 게 아니 라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거구나 싶었지. 석 달쯤 배우 다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장례식 떼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 이 할머니 음식 맛있었는데 마음씨 도 좋으셨어. 어려운 사람 잘 도우셨지. 그 말 들으며 깨달았어. 요리사는 행복 주는 사람이구나. 가게 문 닫고 다시 일자리 찾아야 했는데 할머니 생각이 났어. 용기 내서 가진 돈 털어 작은 가게 얻었어. 월세 겨우 낼 정도였지. 간파는 친구에게 부탁해 싼 값에 살 푸게 만들어도 77화로 갈비집. 17세까지 건강히 일하는 게 꿈이었고 7은 행운의 숫자라 손님들께도 행운 주고 싶었지. 주변에선 말렸어. 장사 호락호락하네. 취직이나 해. 하지만 할머니 말씀 믿었어. 정성 다하면 알아줄 거라. 첫날 손님 없었어. 열흘째 되던 날아저씨한 분 오셨어. 갈비 1인분 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구웠어. 할머니 가르침대로 정성껏 한 입 드시더니요.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 다음날 또 오시고 친구 데려오셨어. 여기 갈비 맛있어. 먹어봐. 입소 문나기 시작했지. 2년쯤 지나온 명정 만남이 있었어. 지금 애아내를 만났지. 근처 병원 간호사로 일하시던 영희 씨였어. 야근 후 새벽에 오셨어. 갈비 1인분 된장찌개 주세요. 피곤해 보이셔서 갈비푸 지마개들이 고찌개는서 빗으로. 밥 먹다울 먹이시더구나. 괜찮으세요? 예전에 어머니 생일밥 생각나서 혼자 서울 와서 고생하시는 게 보였어. 그 뒤로 자주 오셨어. 밤 근무 전 꼬구리 가게에 서밥 먹으시고 나도 신경 쓰게 됐지. 오늘 늦으시네요. 응급 환자 와서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세요?
손님들 수시로 오시니까 대화나 누다가 까워졌어. 6개월쯤 지나 용기 냈어. 영희 씨, 나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수줍게 웃으면에 좋아요. 소박하지만 행복했어. 야근 날엔가 걔 와서 밥 먹고 병원 근 처서 기다리 다 같이 갔지. 1년쯤 지나 결혼 얘기 나왔어. 영희야, 결혼하자.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 아내는 간호사 그만두고 가게도 오고 싶어 했어. 요리 못하는데 괜찮을까? 내가 가르칠게. 정성이 제일이야. 빨리 배웠어. 손님 대하는 것도 잘했지. 사모님, 오늘 갈비 더 맛있네요. 가게 더 따뜻해졌어. 신혼생활 행복했어. 매출도 늘었지. 여보, 두 번째 아기 낼 수 있겠어요. 아내 임신 소식에 더 열심히 일했어. 결혼 2년 만에 수호 태어났어. 30살 때였지. 처음 안아보니 눈물 났어. 이 아이만큼은 내가 못한 거다 시켜주자 싶었어. 새벽 5시 시장 가고 밤 늦게 가게 지켰어. 수호 돌대 가게에서 잔치했어. 단골 손님들 와서 아들 똑똑하게 생겼네요.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수호 조금 크자 가게 데려왔어. 아빠 나도 요리 배울래. 6살 때 그 말에 가슴 벅찼지. 수호 3살 때 딸미 정이 태어났어. 완벽한 가족이라 생각했어. 수호는 똑똑하고 착했어. 아빠, 나중에 가게 물려받을게. 8살 때 그 말에 감동했지. 중학생 될 무렵 두 번째 가게 냈어. 아빠 대단해. 나도 큰 사업가 될 거야. 정성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고등학교 때 도우리 아빠 갈비집 프랜 차이즈 사장이야. 세게 운영해. 더 열심히 일했어. 수호 경영학과 갔을 때 기뻤어. 대학에서 프랜차이즈 배워. 우리가 개의 도움 될 거야. 3학년쯤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빠, 우리 시스템 낡았어요. 친구 아빠 IT 회사 알아 전산화됐대요. 지금까지 잘했잖아.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가게 뒤처진다는 듯 했어. 4학년 때 수영이 데려왔어. 보험 설계사였지. 처음엔 불안 정해 보였지. 만대화 해보, 니에이바르 고눈빛 맑아더. 갈비 맛있어. 요 사장님 요리 천재라. 더니 사실이네요. 정성일 뿐이죠. 정성, 좋은 말씀이에요. 장인 정신이에요. 좋은 며느리라 생각했어. 결혼식은 성대했어. 내가 비용 다 댔지. 아빠 고마워요. 행복하게 살아. 수영이가 개운형 AI디어 냈어. 저염 갈비 메뉴 어때요? 건강 생각하는 손님 많아요. 큰 인기 끌었어. 수호 회계사 되고 가게 내 개로 늘었어. 5번째 오픈 후 뿌듯했어. 여보, 당신 덕분이야. 그런데 5번째 낸지열 마흔 안에 가피곤해서 아파요 하셨어. 병원 가니가남. 많이 진행됐대. 6개월. 하늘이 무너졌어. 좋은 병원다. 다니고 치료 비아끼지 않았지만 안에 먼저 가셨어.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 수호 가족 과미정이가 있어 버텼지만 외로웠어. 수호가 가게 도우러 왔어. 아버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고마웠지. 그런데 좀 내가 결정하려 하면 먼저 나섰어. 그 방법보단 이렇게요. 요즘 트렌드예요.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었어. 35년이란 사람한테 트렌드라니. 그래도 가족이라 참았지. 어느 저녁 정리하다 사무실 불 켜져 있더구나. 수호와 수영이 집에 갔다 있는데 가까이 가니 목소리 들렸어. 이제 시작해야 해. 아버지한테 경영권 넘겨받는 거. 아버지 연세 있으시고 구식이야. 우리가 안 하면 망해. 어떻게 넘겨받아? 방법 있어. 실수 기록부터 해. 소름 돋았어. 그날 밤 잠 안 왔어. 며칠 후 미정이가 아빠, 오빠랑 언니 이상해요. 아버지 나이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더라고요. 섬뜩했어. 미정이가 부산 시집간 후더 불안했어. 한 달쯤 지나 이상한 일들 생겼어. 잘 되는 가게에서 5인분 주문받고 2인분만 냈어. 사장님, 5인분인 대인 분만 나왔네요. 당황했어. 35년 하며 이런 실수도 물었는데 아내 잃고다 석가게 혼자 관리하니 헷 갈렸나 싶었지. 다음날 수영이가 어제 주문 실수하셨다면서요? 이번 달 5번이에요. 메모장 보여주는데 빼곡했어. 9월 3일 계산 실수 3건, 9월 7일주 문착각 4건, 너 왜 이런 걸 적어? 건강 걱정돼서요. 늦은 밤 가게 지나 가다 불 켜져 있더구나. 들어가 보니 수호와 수영 이 서류 보며 이 정도면 충분해. 의사 선생님도 이 기록이면 된다고 했어. 아버지가 알아차리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소름 돋았어. 그날을 잊을 수 없어. 수호와 수영이 가아버지 이제 그만 놓으세요. 상태 이상하세요. 어제 김 사장님한테 같은 얘기 3번 하셨어요. 현금 200만 원 어디 뒀는지 이틀 헤매셨어요. 기억 가물가물했어. 병원 가세요. 치매 초기예요.
가게 일도 저희가 맡을게요. 밤새 고민했어. 정말 내가 치매인가? 그런데 이상했어. 증거 너무 구체적이었어. 언제부터 나를 지켜봤을까? 친구 바코길 생각났어. 40년직이야. 진철아, 너 멀쩡해 보여. 스트레스 많아 보이긴 해. 직원들, 손님들 물어보 네 사장님 평 소랑 비슷한데요. 수영 실장님이가 끝말씀하시긴 해요. 실수 대부분 수영 2통에서 만전해졌어. 내각이 엉못하는 일들 너무 많았어. 수영이가 결정적 순간에만 있었어. 바코길 제안으로 하루 종일 내 행동 메모했어. 다음날 수영 이가어제박 직원한테가 은지시 3번 하셨어요. 내 메모 N 한 번뿐. 수영이 그때 가게 없었어. 확신 들었어. 거짓말이야. 왜? 수호한테 물으려다 바코길한테 갔어. 며느리 수영이던 문제 심각해. 아파트 투자 실패로 큰 빚. 수호도 투자 실패로 2억 날렸대. 퍼즐 맞춰졌어. 핸드폰 녹음 기켜고 다녔어. 병원 갔더니 성재호 의사 가면은 이만 태이야기만 이들었어요. 검사 전인데 오늘이 며칠인가요? 10월 17일, 16일 아닌가요? 수영이 보며 고개 끄덕였어. 검사 후인지 기능 저하, 치매 초기일 수 있어요. 사업 피하세요. 수영이가 진단서 발급해주세요. 수호가 서류 들고 와 관리 위임해주세요. 조항본이나 중엔 더 많은 권한 넘길 수 있더구나. 바코길이 알아봤어. 성재 호장년 의료사고로 합의금 냈어. 수영이가 보험 처리 도와줬대. 수호 고등학교 동창이야. 주말에 수호 불렀어. 성재호가 누구야? 수영이가 도와줬다며. 수호 울먹이며 파산 직전이에요. 수영이 아파트 투자 3억 5천 손실, 내가 2억 날렸어요. 5억 5천 빚, 가게 잘 되는 거 보니 욕심났어요. 수영이도 죄송해요. 보험 설계 사돈으론 갚을 수 없었어요. 미정이한테다 말했어. 아빠, 용서 못해요. 35년 피땀으로 만든 걸침에 만들 빼앗으려 했어요. 일주일 후 수호와 수영이 불렀어. 잘못했어요. 용서 못해. 집에서 나가. 한 푼도 기대마. 사기죄 신고할 거야. 성재호한테도 갔어. 미정이 바코길이랑 거짓 진단 내린 거 맞죠? 고개 숙였어. 윤리위원회 신고할 겁니다. 수호와 수영이 짐 싸나갔어. 아버지 죄송해요. 대답 안 했어. 집 조용해졌어. 외롭지만 마음 편했어. 미정이 가자 주전화했어. 오빠 후회한대요. 그 얘긴 하지 마. 가게는 더 잘 됐어. 직원들 적극, 저기 고손님, 들도 사장님 밝아지셨어. 요하셨어. 바코길이 큰 힘이 됐어. 잘했어. 가족이라 해도 선 넘으면 안 돼. 1년 지났어. 수호 연락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 가끔 안에 생각나.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까. 미정이가 한 달에 한 번 올 라오고 바코. 길이랑 술한 잔하면 더 봐 알게 없어. 77세지만 아직 88에. 가게 잘 되고 있어. 여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아. 자식들이라고 뭐 든 걸 용서할 순 없네. 평생 피땀을 여 만든 걸 속 엿빼앗으려 했다면 그 건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마음 아프지만 단호해야 할 때가 있네.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